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1일 금요일로 시작됩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어쨌든 금요일 밝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는 조금 다른 궤적을 보기를 소망하고요. 네, 기대를 해보는데 하여튼 3분기까지만 잘 견디자. 자, 3분기까지가 마지막 터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오늘 생각하기 잘하면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 그 부근쯤에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S&P 기준으로 0.88, 다우존스는 0.82, 그리고 나스닥은 1.33 떨어졌습니다. 자, 핀비즈닷컴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요. 빅테크들과 테크 주식들의 하락과 그다음 에너지 주식들의 하락이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 유틸리티나 이런 쪽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은행까지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다 왔어? 그래도 가오가 있지 멈추진 않을 거야. 다 왔어? 그래도 가오가 있지 멈추진 않을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자, 하나하나 풀어보죠. 일단 상반기 장은 근래 보기 드문 최악의 장이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2분기는 특별히 더 그랬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약 11%, S&P는 약 16%, 나스닥은 무려 22% 수준의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2008년도 이후 최고로 많이 떨어졌고요. 반기 기준으로도 굉장히 안 좋죠. 대표 지수인 S&P가 상반기 동안에 20%가량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1970년 이후 최악의 흐름이었고요. 11월 예, 그렇습니다. 1970년 이후 최악의 흐름 20% 정도의 하락, 고점 대비는 20% 훨씬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현재 그 6월까지의 흐름 보면 6월에 태도를 바꾼 연준의 강경한 태도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다? 오늘 침체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 가 오늘 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부터의 지표가 어떻게 될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6월 달부터의 지표가 상당히 떨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 5월 달까지는 긴가민가 하고요. 6월 달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달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연준이 75bp를 금리를 인하했고 7월 달도 75bp 금리 인상을 말이 헛나오네. 인상을 2번 연속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다른 데에서 다 얘기하고 있을 PCE 가격 지수가 이제 나왔는데 PCE 가격 지수 5월치는 그렇게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만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6월 달은 어떻게 될까? 6월 달은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보았던 이 5월 달 수치가 피크아웃일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인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인데요. 핵심은 유가에 있습니다. 유가. 그런데 유가가 드디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받아들이면서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를 확실히 잡으려면 유가까지 확실히 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유가 흔들거리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유가를 떨어뜨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떨어질 듯 말 듯 이런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반영되니까 상당히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장이 생각하는 것을 계속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더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연준이 행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자, 유가가 110달러대로 다시 반등을 했었죠. 120에서 110달러 깨진 이후에 110달러로 다시 반등을 하면서 또 올라가나 했는데 오늘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고점에서 크게 두드려 맞아갖고 장대 음봉을 낸 다음에 반등을 해서 단기간에 반등을 하면 다시 고점 돌파하고 그건데 반등하다 또 때려 맞았는데 오늘 음봉이 적지 않게 터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추세적으로 반등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번에 음봉 세게 때려 맞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그
주변 상황들을 살펴보죠. 오펙이 증산을 유지할 것이다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만 8월 증산 규모를 기존에 합의한 하루 64만 8천 배럴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5달러 때까지 밀렸고요. 자, 여기서 바로 반등하느냐, 한 번 더 밀려서 100달러 테스트를 한번 해주느냐, 요게 이제 7월 달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00달러라는 상징적인 그 라인이 잠깐 깨졌다 왔다 갔다 깨졌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된다면 분위기는 7월부터는 상당히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휘발유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평균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넘었었어요. 자, 그 지표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할 건데,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던 휘발유 가격이 슬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0. 몇 %씩 슬슬 떨어지면서 지금 5달러 돌파했던 게 지금 4.5를 향해 가는데, 자, 이게 어디까지 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연준이 이걸 분명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가솔린 가격을 어디까지 조질 것이냐, 이 고민을 할 텐데,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가격은 아마 3달러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4달러가 붕괴돼야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때까지 밀어붙이지 않을까? 뭐 고용을 얘기합니다. 그 고용 실업률이 4%에서 4.5%까지 올라갈 때까지 우린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어제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달러 깨지는 정도 수준까지 밀어붙일 것인지 여부 중요한데, 휘발유 재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휘발유 재고가 260만 배럴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정유시설 가동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캐파로 돌고 있습니다. 95%의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95%의 가동률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루에 미국 휘발유 하루 생산량이 깜짝 놀랐어. 950만 배럴. 응? 950만 배럴? 휘발유가? 원유가 아니고 휘발유가? 네, 휘발유가 950만 배럴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를 넘어선 상황에 그런 휘발유 정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감안해 봤을 때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솔린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 분들은 넓은 땅에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그쵸? 다 이렇게 차 타고 다니잖아요. 차 타고 다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다른 거 씁니까? 다른 거 못 쓰죠. 자, 유가가 저렇게 높으면 아무래도 차 타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미국 분들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CPI가 영향을 받겠죠. CPI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가동률이 4달러 이상이면 정제 회사들은 멈출 필요가 없어. 그냥 계속 풀캐파로 돌려야 돼. 왜냐하면 역대급으로 지금 높은 가격이니까 마진율이 역대급일 거거든요. 계속 풀캐파로 돌려야죠. 예. 그러니까 가격 하락 흐름들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꽤 있어 보인다. 그러면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 CPI는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5월에 우리가 본 PCE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가 4.7% 나왔습니다. 예상치 수준인데요. 예상을 4.8%로 한 경우도 있고요. 전월치는 4.9%였습니다. 근데 그 전달치의 흐름에서 보면 계속 툭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2월이 5.3을 찍었고 지난달에 4.9, 이번에 4.7. 예. 지난번 5.3은 83년 4월 이후 최고치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5.2, 4.9, 4.7로 3, 4, 5월 달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럼 6월 달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유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유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휘발유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금리는 세게 올렸고, 제가 보기엔 6월 달은 더 떨어질 것 같고 7월 달은 확실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PC 가격 지수라든가 CPI가 아무래도 흔들흔들하면서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타겟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7월달 75bp 그대로 유지하고 75bp 유지하면서 9월달에 50bp 얘기는 그대로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거는 연준의 총재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근원 PCE 말고 음식료 에너지 다 포함한 일반 PCE는 지난해보다 5월달이 6.3%로 상승해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고요. 전월 대비로는 0.6% 올랐어요. 4월은 0.2%, 4월에는 전월 대비 0.2였는데, 그러니까 그 근원 CPI가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 CPI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보기엔 근원하고 일반 CPI하고 구분이 무의미한 게 유가가 다 올라가 모든 가격들이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육류 가격이 2배나 올랐어. 미국에서 2배나 올랐는데 그 2배 오른 게 단순히 육류가 올라서 그런가요? 물류와 그다음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가는 되게 근원적인 물가 상승 요소니까 지금 유가가 떨어지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7월 달에 확실히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건 확인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3월 달에 일반 PC는 6.6% 올라서 이것도 82년 1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그거보다는 떨어졌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은 아니다. 6.3%니까. 이게 이제 7월부터 얼마나 가파르게 떨어질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이제 7월 달치를 향후에 6월 달, 7월 달치. 6월 달, 7월 달치를 우리 7월 달에 6월 달치를 먼저 보게 될 거니까 6월 달에 가시적인 흐름, 7월 달에는 좀 가파른 하락이 현재 분위기 보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봐야 되겠다. 자, 실업보험 청구자 수 전주보다 2,000명 간선 23만 1,000명인데요. 근데 그거보다 4주 이동 평균이 중요해 보입니다. 4주 이동 평균이 23만 1,750명이 나왔는데 직전주보다 7,250명이 늘었어요.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확실히 늘고 있네. 자, 침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지금 침체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침체를 내가 단기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게 연준의 생각인 것 같고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해서요.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 근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은 보니까 뭐냐면 한 분기 정도 침체 가는 건 소프트 랜딩이지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감내하겠다라는 느낌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지표들이 확연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관리협회 ISM의 시카고 연은과 공급관리자 ISM이 발표한 6월 시카고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56이 나왔습니다. 전월 60.3, 예상치 58 떨어지죠. 자, 그리고 2분기 애틀란타 연은이 발표하는 GDP 나우라는 게 있습니다. GDP 나우. 실제 현재가 기준의 GDP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게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2분기 실질 GDP는 마이너스 1.0. 1분기 얼마였죠? 1.6 마이너스였어요. 자, 그러니까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하면 실질적으로는 경기 침체. 실제 경기 침체는 이제 이미 도래했다. 경기 침체 이미 시작됐어. 이거는 빈센트가 했던 얘기 말이 맞네요. 이미 빈센트 곧 모십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빈센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모시는데 주말에 편성 못해요. 저희가 이제 편집하는 시간이 걸려서 다음 주에 오시게 될 거고 그 전 거는 우리 그 연합인포맥스에서 월요일날 만났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채권 시장이 어떻게 돼요? 환호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10년물이 장중에 2%대까지 금리가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주식은 약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약세가 덜하죠. 제가 보기엔. 그리고 장 초반에 크게 떨어졌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의 반절은 반등을 시키면서 주식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유가는 얘기했고요. 비철금속 구리 1.77% 하락, 니켈 4.32% 하락, 알루미늄 1.25% 하락했고요. 놀랍게도 공유가 상당히 크게 떨어집니다. 미국 소매기 4.3%, 옥수수 2.4%, 대두 0.4% 떨어졌습니다. 자, 중국 원자재 가격을 다 살펴봤는데요. 폴리실리콘, 폴리에스테르, 그 다음에 중국 대두, 요거 빼고, 그 다음 천연고무, 요 정도 빼고 다 급락세입니다. 급락이에요. 그냥 하락도 아니고 팜유 같은 거는 그냥 수직 낙하하면서 30% 올랐던 게 다 날라갔고요. 그 철강 가격도 여련은 그나마 좀 덜 빠졌어요. 여련은 빠지다 지금 살짝 반등을 하고 있고 냉연, 아연 도금판 등등등 다 싸그리다 엄청나게 빠졌고요. 중국에서의 연료유, 디젤, 메탄, 석탄, 액화가스, 가솔린 다 빠지고 있어요. 예, 그 요소, 옥타놀, 유황, 산화에틸렌 다 빠지고 있어요. 스틸렌스타, 부타디엔 고무, 그러니까 천연 말고 인조 고무 떨어지고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다 떨어지고 있어요. 네. 아연 떨어지고 있고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져. 이 부분은 미국과 지금 중국이 이해관계 서로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크게 떨어지고 있고 크립토 암호화폐는 절망 수준이죠. 절망 수준의 하락인데 저는 아직도 빙하기가 온 건 아니다.
겨울이 시작되었지 빙하기가 온 것이 아니다.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말씀드렸지만 데자뷰가 똑같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2000년 닷컴 버블. 우리 나이 많으니까 이런 거 좋네. 실제로 몸소 경험을 했으니까. 2000년 닷컴 버블 때 정말 닷컴자만 붙으면 상한가 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코스닥 지수가 2900포인트였어요. 지금 얼마야? 700? 엄청 올라서 1000포인트? 그때 2900이었어요. 그 버블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싸그리 망했죠. 싸그리 망했습니다. 그때 있는 회사들 싸그리 망했고 거기서 살아남은 업체들이 대단한 업체들이 됐죠. 대표가 아마존, 네, 이런 애들,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죠. 네, 그 외 진짜 싸그리 도산 다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돈의 푸른 양과 인플레이션 지금의 흐름을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지난번에 작년도 재작년에 자산 버블이 난 게 맞는데, 아니 자산 버블이 났으면 우리가 닷컴 버블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그때 PER 밸류가 100배, 1000배, 진짜 100배, 1000배야. 왜냐면 전부 마이너스니까. 흑자를 난 기업이 없어. 근데 흑자를 더 내면 더 올라, 주가가. 설비 증설, 그러니까 시설 투자, 그러니까 인터넷 닷컴망을 위해서 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적자가 크게 나오니까 환호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요. 정말 웃기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러면서 그 애들이 다 망했는데, 이번에 보면 나스닥의 빅테크 애들은 밸류에이션 되게 좋아요. 몇몇 고평가된 게 있었죠. 뭐 100배, 50배 가는 애들이 있었죠. 그거 지금 주가 전기차 뭐 저기 있잖아. 전기차 루시드 뭐 이런 애들 많이 빠지셨잖아요. 펠로톤 많이 빠졌잖아요. 걔네 빠졌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시장 그런 정도까지는 안 빠졌어요. 나스닥이 뭐 30% 이상은 빠졌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닷컴 버블하고는 비교. 왜 그런가 보면 실적이 받쳐주는 애들이 꽤 많거든 지금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버블이었던 것 같아. 근데 왜 실제로 보니까 그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그럼 이거 보니까 저기에서 버블이 있었네. 크립토에서 버블이 있었구나. 저쪽 시장에서 버블이 발생해서 이쪽에서는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의 역치로 계산을 해보고 수많은 유동성을 감안해 보면 분명히 버블이 있었어야 되는데 버블이 안 나온 거야. 그 정도까지는. 저기였네, 저기. 그러니까 저희들의 경험상으로 보면 닷컴 버블에서 90% 날아가는 걸 봤거든요. 닷컴 버블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립토 중에 손가락으로 쉴 만큼 남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름도 성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들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려요. 10년 동안 버텨서 있으면 그때는 진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10년 동안. 왜냐하면 우리 저것도 봤죠.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은 업체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닷컴 버블 때 애들 다 박살났던 애들이 다 빅테크 기업 된 거잖아요. 지금. 예. 미국과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기업들이 된 거잖아요. 그때 그 흐름이 틀린 건 아니었어. 근데 버블이 틀린 거였지. 버블은 다 사라졌고 살아남은 영롱한 기업들이 지금의 시대의 주역이 됐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크립토도 약간 그런 궤적을 걸을 가능성은 꽤 있어 보인다. 라는 거고요. 어쨌든 부해가 효과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부터 인플레이션이 경감되는 것이 확연히 보일 것을 보여주고요. 9월 이후에는 확연한 인플레이 하락 가능성이 오늘 PC를 보면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준은 그거를 위해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연준의 태도를 보건대 75bp 그대로 할 것이고 9월달 50bp까지도 장전된 상태로 그대로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9월달 그 50bp를 발사를 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화되게 해도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딱딱 맞춰떨어지잖아. 11월 선거하고 그죠? 한 달 전부터 10월부터 랠리 네, 그런 음모론이 자꾸 머리에서 떠나질 않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스팅을 하면 오히려 그 다음은 더 나쁘죠. 그래서 연준이 독립성을 유지한다면 부스팅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지난번 지금 몇 달 동안의 행동을 보면 맞춰줄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 그럴 느낌이 상당히 들고, 자 오늘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달러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04.70 어제 105.10에서 떨어졌고요. 유로도 1.0443에서 1.048로 올랐고, 엔은 136.61에서 135.75로 오른 거죠. 이거는 가치가 올랐고, 원도 1291원에서 88원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엔원은 더 강세예요. 953에서 100엔당 948로 강세. 유로 원은
59원에서 1449원으로 강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원화 강세도 있었고 어제 기관들 손절매도 있었고 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면서 마무리되는 장을 기대하고 그럴 가능성은 농후해 보인다. 각방꿀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7월 1일 첫 번째 증시각도 TV 미국 마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